휴대폰 문자 메시지 받은 거 하나 공개하셨죠. 예, 예. 요게 어제 저녁에 상당한 화제였습니다. 네. 저도 보고 조금 놀랐어요. 네. 내용이 아니, 뭐였죠? 그러니까 이제 탈당하면서 이제 이게 어디까지 문자가 돌아왔는지 잘 모르겠는 게 이제 돌린 분들은 원외위원장들에게 돌렸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뭐 사무처에서도 이걸 받은 분이 있다는 얘기가 있고.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그러니까 바른정당인 당원 중에 예. 자유한국당 입당하고 싶은 분은 뭐 예를 들어 탈당계, 그러니까 탈당계랑 입당계, 예. 바른정당 탈당계랑 자유한국당 입당계 링크를 걸어가지고 거기 예. 놓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제출하면은 일괄로 제출해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그게 누구 명의로 나왔냐면은 그 보수통합추진위원회라고 이제 그때 구성하겠다고 했던 거. 예, 예. 그래서 강길부, 김용태, 황현철 의원 이름으로 나왔는데. 그렇죠. 바른정당 네. 9명이 탈당을 하겠다는 거죠? 주호영 의원은 탈당을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대표로서 지금 이제 본인이 맡고 있는 역할이 있잖아요. 당의 예. 공식적인 역할. 당이 아직 완전 해체된 것도 아닌데 예. 이거 버리고 가면 당연히 비난 여론이 들끓지 않겠어요? 아. 그리고 앞으로 정치하는데도 지장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일단 자기가 할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그냥 원내대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 권한 대행이기도 하고. 근데 또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바른정당의 지분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외위원장이라든가 당원이라든지 진성당원이라든지 그 주호영 밑에 딸려 있는 그 식구들이 굉장히 지금 많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기 근데 조금 때문에 더 이제 냉정하게 아마도 그런 것 때문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나머지를 다 모아서 함께 나갈 하기 것이냐. 위해서 예. 본인은 좀 후발대 개념으로 좀 남아 계신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네. 그럼 원외위원장들도 같이 데리고 나가겠다 이런 얘기? 어떤 근데 힘 있는 그건 구실이고 예. 어찌 그렇죠. 보면 더 많은 예.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바른정당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하고 경쟁하는 것도 힘들 텐데 자신들 본산이라고 하는 대구 경북에서 바른정당이 힘을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가급적 나갈 때는 바른정당에 소속해 있는 위원장들, 기초 광역 의원들을 가급적 많이 빼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시간을 보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것보단 당장은,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조금 더 얻어내야 될 게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이야기한 거하고 연결이 되는데, 연결되는 거네.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천도 지금 사실은 바른정당 출신들이 뭐 현역이든 또는 예. 뭐 당협위원장이든 다시 이제 복당을 했을 때 기존의 자유한국당도 다 있잖아요. 다 예, 있죠. 지역 당협위원장이고 예. 그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는 정리를 좀 해줘라.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지도부 쪽에서 예. 배려를 좀 해주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분을 약간 보장받고 들어가고 싶겠죠. 아니 바른정당 진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충격파라는 거는 이게 몇 달 전부터 이제 탈당하신 분들이 속된 말로 을러댔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크진 않지만은 당장 그래도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 사무처 직원들 중에서 예를 들어 이제 나가야 될 사람들도 있고. 왜요? 이제 사무처 정당 직원들? 보조금이 줄어드니까. 월급을 못 주는 예, 상황. 그리고 국회 수석 전문위원 같은 경우 9분 이제 뭐 그냥 그만둬야 돼요, 그분들은. 예.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예를 들어 그 중에 뭐 그만두진 않지만 적어도 저희 사무처 직원 중에 한 명은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하는데 예. 지금 뭐 어느 누구에게도 지금 뭐 축하해달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청량 돌리기 좀 뻘쭘한 상황이 돼버렸고. 직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불안한 그래서 상황. 전체적으로 뭐 분위기가 다운돼 있죠. 다운돼 있는 건 맞죠. 그렇죠, 그렇죠. 페이스북에다가 어제 네. 이준석 최고가 휴대폰 문자 메시지 받은 거 하나 공개하셨죠. 예, 예. 요게 어제 저녁에 상당한 화제였습니다. 네. 저도 보고 조금 놀랐어요. 네. 내용이 아니, 뭐였죠? 그러니까 이제 탈당하면서 이제 이게 어디까지 문자가 돌아왔는지 잘 모르겠는 게 이제 돌린 분들은 원외위원장들에게 돌렸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뭐 사무처에서도 이걸 받은 분이 있다는 얘기가 있고.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그러니까 바른정당인 당원 중에 예. 자유한국당 입당하고 싶은 분은 뭐 예를 들어 탈당계, 그러니까 탈당계랑 입당계, 예. 바른정당 탈당계랑 자유한국당 입당계 링크를 걸어가지고 거기 예. 놓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제출하면은 일괄로 제출해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그게 누구 명의로 나왔냐면은 그 보수통합추진위원회라고 이제 그때 구성하겠다고 했던 거. 예, 예. 그래서 강길부, 김용태, 황현철 의원 이름으로 나왔는데,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은 이 바른정당을 나가는 게 사실 좀
미안한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나가면서도 예. 그러니까 어제 저는 동지들에 대한 이 문자도 그랬지만은 예. 어제 정론관에 국회에 서가지고 예, 이제 예. 8분이 서가지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보면서 저는 일부러 전문을 읽었어요. 예. 예, 다른 분들은 방송으로 그냥 발췌된 걸 보셨겠죠. 전문을 읽었는데 거기 어디에도 지금까지 바른정당 내 구성원들에게 같이 있으면서 뭐 하지 못했던 것들 아니면 남아서 해달라면 미안함의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랑 다 친한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예. 나갈 때 그 생각이 하나도 안 들었나? 뭐 이런 생각이 일종의 들어가지고 배신감 같은 거, 동지에 깜짝 대한 놀랐어요, 저는요. 기회감 예. 같은 거. 이준석 의원은 친하다 생각했는데 그분들은 아무도 친하다 생각 안 했던 거 봐. 그러니까요. 아니 짝사랑이었던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래도 1년 동안 예를 들어 바른정당에서 있으면서 뭐 희노애락이 있었으면은 예, 거기에 그렇죠. 뭔가 그런 부분을 정리를 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너무 당당하게 우리는 보수 재통합을 위해서 뭐 큰 물로 갑니다. 뭐 이런 선물로 느낌의 갑니다. 그리고 탈당하고 싶으신 분들 저희와 함께 자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788-0146 팩스번호 네. 입당하고 싶은 분 784-5078 뭐 팩스번호 이런 거를 문자를 돌리니까 네. 남아있는 분들의 배신감 같은 게 있었던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참 흔히 있는 일은 아니지만은 이런 일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우리가 지금 이별의 문화가 정당에서도 그렇고 예. 또 뭐 부부끼리 간혹 그 이혼할 경우에도 예, 그렇고 이 깔끔하고 편한 그런 이별이 아니라 항상 뭐 원한을 남기고 이런 뭐 감정을 굉장히 나쁘게 해서 헤어지는 아니, 그런 문화가 그대로 있는 아름다운 이별은 유행가 가사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형용 모순이죠. 그렇군요. 바른정당. 그러면 네. 이제 뭐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바른정당의 미래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11명 의원들 남은 분들 그리고 남은 다른 당원들이 어떻게 추스리냐가 문제예요. 그게 그렇죠. 앞으로 이제 한 3, 4일 정도 내에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 같은데 의원 11명 남았죠. 예, 예. 그게 잘 추스려지면은 11명으로 또 이제 또 하던 거 계속 이어나가는 거고. 거고 예. 여기서 이제 만약 관리가 잘 못 되면은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또 지리멸렬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11명은 공고합니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현재 상황으로는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왜냐하면 이제 제가 마지막 의총회 이제 그때 20명이 모였을 때 마지막 의총회 제가 갔는데 예. 그때 마지막에 이제 그걸 좀 중재해 보려는 노력이 이제 있었죠. 중간에 예를 들어 정병국 의원이라든지 김세현 의원 통합전대 같은 걸로? 네, 통합전대도 있고 전대 연기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단은 연기하고 좀 시간을 갖자 네, 이런. 근데 그게 마지막에 이제 합의점이 좀 나올 것 같이 됐는데 그게 이제 그래서 솔직히 밖에 기다리던 기자들은 밤 12시 돼가지고도 야 이거 우리 기사 다시 다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를 느낄 정도로 이거 봉합되는 거 아니야? 네. 뭔가가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게 12시쯤에는 갔군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지점까지 갔었는데 예. 마지막에 이제 통합전대랑 전대 연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완고히 반대 의견을 가진 분들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타결이 안 되고 제 갈 길을 가겠다라고 선언한 거기 때문에 예. 그에 대한 아쉬움을 가진 분들이 좀 있어요. 당내에. 그러니까 11명이 남긴 남았지만 네. 그 안에도 조금 더 잡아봤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것과 그러니까 꼭 이렇게만 했어야 되느냐라는 이렇게 거에 대해서 약간 감정의 골이 예, 지금 그걸 지금 서로 풀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숙제군요. 예, 숙제입니다. 남은 그게. 숙제. 사실상 아니 이제- 안 되면은 추가 탈당 가는 거죠, 소장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유승민 의원의 리더십이 더 중요한데요. 예, 예. 뭐 그것과 관계없이 이미 이제 원내대표 맡고 있는 누구죠? 주호영 대표. 주호영 대표 예. 같은 경우는 탈당을 예고해놓고 있기 때문에 몇 명의 추가 탈당은 뭐 있을 거라고. 뭐라고 봅니다. 했어요, 조영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우리가 11명이라 얘기할 때 9명의 주호영 대표도 원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는 또 새로 한 분이 들어간 건 줄 알았어요. 전당대회 치르고 나면 이제 떠나겠죠. 그렇죠. 결국 아홉 이제 명, 예. 주호영 의원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제 장례식까지 다 그렇죠. 마무리하고 예. 가겠다 이런 느낌으로 그런 이야기하는 거죠. 겁니다. 예. 바른정당. 이제 제가 혹시 이거 오늘 하한가로 뽑아오신 분 없습니까, 바른정당? 제가 뽑아왔습니다. 성모 소장님이 네, 탈당파들을 뽑았는데요. 뽑아오셨죠. 원래 이게 정치라는 것이 이제 명분과 실리를 잘 조율해가면서 하는 예. 건데 특히 이제 분당, 탈당, 뭐 예. 합당 이런 거에는 명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명분 중요하죠. 물론 이제 내면적으로는 정치적 계산이 다 들어있지만 예. 이 명분 결국 포장지입니다. 포장지가 근사해야만 국민들이 거기 동의를 해주고 그게 탄력을 받는데 그게 정치죠. 이분들은 뭐 어떤 명분도 없어요. 왔다 갔다. 포장이 끊임없이. 잘 안 됐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이 명분이었죠. 포장이었잖아요. 그거 그건 이제 아니라고 보세요. 최악의 명분으로 간 거죠. 최악으로 그런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이제 포장을 조금 더 한 게 뭐 예.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을 예. 막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보수가 했는데 뭉쳐야 한다. 뭐 조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자기 지지자들 일부는 동의하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는 거라서 자건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어난 대탈출극. 뭐 졸렬한 어쨌든 탈출극이다 이렇게 봅니다. 대탈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문재인 정부를 포퓰리즘 막기 위해 가지고 예, 보수가 예. 통합되었다는 말이 얼마나 이제
모순이 있냐면은 예. 원래 교섭단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당은 귀찮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당수가 많을수록 교섭단체가 특히 많을수록. 교섭단체. 왜냐하면 방송에서도 그렇죠. 방송가에서도 네. 그 원칙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 뉴스 리포트를 낸다 그러면은 교섭단체 순서대로 해가지고 교섭단체까지는 종정을 동일한 분량으로 거의 냅니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할 주체가 예를 예. 들어 자유한국당 하나만 있느냐 아니면 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같이 뉴스에 나가느냐 의견이는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집니다. 그런데 그러네요.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예를 들어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어떤 토론회를 간다 보세요. 예, 예. 그럼 공식적인 토론회 같으면은 이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이거 그다음에 그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3명만 앉아 있는 거랑 바른정당 1명 더 앉아 있는 거는 무게감이 압박감이 다르죠. 2대1 구도냐 2대2 구도냐 그렇죠. 차이가 있는데 아주 불구하고 다르죠. 왜냐하면 이걸 똑같이 했던 게 뭐냐면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민의당이라는 교섭단체가 하나 더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항상 어딜 가더라도 여당은 2대1 구도로 이제 네.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도인데 이게 사실 우리 살면서도 친구들끼리 가가지고 예. 고깃집에서 3명이 앉아가지고 정치 얘기할 때 2대1 구도로 돼 있으면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하지 2대1이냐 3대1이냐는 천지 차이죠. 2대1이냐 2대2냐는 굉장히 중요한 아유, 건데 맞죠. 그거 이제 고깃집 이론으로 봐도 그런데 그걸 지금 뭐 정당이 교섭단체가 줄어들면 오히려 문재인 정부 비판하는데 유리하다? 명분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명분도 안 되고 말도 안 됩니다. 자유당으로 건너간 9명의 의원들 그리고 먼저 건너간 13명 포함해서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 나간다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이 정치를 해 나가면서 언젠가는 쓰러질 수도 있고 언젠가는 성공할 수도 있는데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무조건 살아남아서 그 다음 선수를 이어나가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 그런 정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라고 보니까 정치적 마케팅으로서는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저쪽에 어차피 들어가 봐야 돌아온 배신자고요. 밖에 있어서 뭔가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죠. 유승민 정도는 좀 모르겠어요. 정책 위상이랄까 김무성의 반대편 쪽에 있던 그 느낌으로 좀 버티는지 모르겠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또 수도권과 연관이 있습니다. 실제로 수도권 내에서는 이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전멸에 가까운 상태로 들어갈 거로 보고 이 사람들이 노리는 건 그런 거겠죠. 지금 기어 들어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정당 보조금 이건 두 번째 문제고 지방선거죠 결국엔. 지방선거 때 내가 유력한 권력으로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냐 없냐. 일종의 이득 같은 거고 자기 지역 내에 정치 세력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야 뭐 어차피 비례대표가 아니고 지역구를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뭔가 홍준표와의 확약이 있었다고도 봐야겠죠. 당대표인 홍준표 입장에서 당신네들 지역위원장이나 이런 거 다 기존의 기득권 인정해 줄게. 이런 식의 것이 없이 들어갔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들끼리의 어떤 미래학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고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정치적 명분이 있어서 안 돌아갈까요? 전 그렇게 보지는 않고 일단 아까 말한 김무성 대 유승민의 패거리 싸움에 있어서의 반대 진영에 섰던 사람 첫 번째겠지만 두 번째는 이런 걸 수도 있어요. 큰 정당이 분당이 되거나 탈당자가 많아지면 이제 5기로라도 그 지역위원회 빈자리를 채우잖아요. 근데 이미 돌아갈 것이 없어진 사람들은 못 돌아가는 거지. 그런 관점도 한번 봐야 되는 거죠. 서로 간에 그 어떤 거를 주고받았는지가 가장 어쩌면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 이득을 위해서만 움직이니까 정치 대의 명분이 어딨어. 이번 사건에 대해서 각 당에서 나온 반응들을 보면은요. 민주당에서 추미애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명분도 국민에 대한 신의도 양심도 없는 나 혼자 살고 보자는 이합집산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유승민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명명이 남더라도 가고자 했던 길로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안철수는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데 바른정당 분당 명분이 없다. 우리는 정책 연대를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당 보조금도 많이 달라지는 그런 거죠. 이 보조금이요 되게 좀 난 김무성이 좀 치사하다고 느껴지는 게 이런 부분인데 이게 11월 15일이 선관위가 4분기 경상 보조금을 지급하는 날이에요. 근데 그거를 안 버텨주고 뭔가 자유한국당에 선물 같은 걸로 준 거죠. 자유한국당이 의석수가 107석에서 116석으로 되면서 보조금 지급 증가 폭이 가장 커졌는데 이게 28억 6천에서 33억 8,800, 한 5억 정도가 늘어난 거예요. 대신에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15일만 넘겼으면 14억 7,600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게 지금 6억 정도로 절반 이상 확 줄어버린 거죠. 3분의 1 거의. 가면 당연히 비난 여론이 들끓지 않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정치하는데도 지장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일단 자기가 할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그냥 원내대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 권한 대행이기도 하고. 근데 또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바른정당의 지분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외위원장이라든가 당원이라든지 진성당원이라든지 그 주호영 밑에 딸려 있는 그 식구들이 굉장히 지금 많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기 근데 조금 때문에 더 이제 냉정하게 아마도 그런 것 때문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나머지를 다 모아서 함께 나갈 하기 것이냐. 위해서 본인은 좀 후발대 개념으로 좀 남아 계신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네. 그럼 원외위원장들도 같이 그 데리고 나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근데 그건 구실이고 어찌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바른정당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하고 경쟁하는 것도 힘들 텐데 자신들 본산이라고 하는 대구 경북에서 바른정당이 힘을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가급적 나갈 때는 바른정당의 소속 전문위원 같은 경우 9분이 이제 뭐 그냥 그만둬야 돼요. 그분들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예를 들어 그 중에 뭐 그만두진 않지만 적어도 저희 사무처 직원 중에 한 명은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하는데 지금 뭐 어느 누구에게도 지금 뭐 축하해달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청장 돌리기 좀 뻘쭘한 상황이 돼버렸고 직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불안한 상황.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분위기가 다운돼 있죠. 다운돼 있는 건 맞죠. 그렇죠. 페이스북에다가 어제 이준석 최고가 휴대폰 문자 메시지 받은 거 하나 공개하셨죠. 요게 어제 저녁에 상당한 화제였습니다. 저도 보고 조금 놀랐어요. 내용이 뭐였죠? 그러니까 이제 탈당하면서 이제 이게 어디까지 문자가 돌아왔는지를 잘 모르겠는 게 이제 그 돌린 분들은 원외위원장들에게 돌렸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뭐 사무처에서도 이걸 받은 분이 있다는 얘기가 있고.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그러니까 바른정당인 당원 중에 자유한국당 입당하고 싶은 분은 뭐 예를 들어 탈당계, 그러니까 탈당계랑 그 입당계, 그러니까 바른정당 탈당계랑 자유한국당 입당계 링크를 걸어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제출하면은 일괄로 자기 제출해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그게 누구 명의로 나왔냐면 휴대폰 문자 메시지 받은 거 하나 공개하셨죠. 요게 어제 저녁에 상당한 화제였습니다. 저도 보고 조금 놀랐어요. 내용이 뭐였죠? 그러니까 이제 탈당하면서 이제 이게 어디까지 문자가 돌아왔는지를 잘 모르겠는 게 이제 그 돌린 분들은 원외위원장들에게 돌렸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뭐 사무처에서도 이걸 받은 분이 있다는 얘기가 있고.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그러니까 바른정당인 당원 중에 자유한국당 입당하고 싶은 분은 뭐 예를 들어 탈당계, 그러니까 탈당계랑 그 입당계, 그러니까 바른정당 탈당계랑 자유한국당 입당계 링크를 걸어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제출하면은 일괄로 자기 제출해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그게 누구 명의로 나왔냐면은 그 보수통합추진위원회라고 이제 그때 구성하겠다고 했던 거. 그래서 강길부, 김용태, 황현철 의원 이름으로 나왔는데. 그렇죠. 바른정당 9명이 탈당을 하겠다는 거죠. 그 주호영 의원은 탈당을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로서 지금 이제 본인이 맡고 있는 역할이 있잖아요. 당의 공식적인 역할. 당이 아직 완전 해체된 것도 아닌데 이거 버리고 그 보수통합추진위원회라고 이제 그때 구성하겠다고 했던 거. 그래서 강길부, 김용태, 황현철 의원 이름으로 나왔는데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은 이 바른정당을 나가는 게 사실 좀 미안한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가면서도 그러니까 어제 동지들에 대한 이 문자도 그랬지만은 어제 그 정론관에 국회에 서가지고 이제 8분이 서가지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보면서 저는 일부러 전문을 읽었어요. 다른 분들은 방송으로 그냥 발췌된 걸 보셨겠죠. 전문을 읽었는데 거기 어디에도 지금까지 바른정당 내 구성원들에게 같이 있으면서 뭐 하지 못했던 것들 아니면 남아서 해달라면 미안함의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랑 다 친한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나갈 때 그 생각이 하나도 안 들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배신감 같은 거, 동지에 깜짝 대한 놀랐어요, 비애감 같은 거. 이준석 의원은 친하다 생각했는데 그분들은 아무도 친하다 생각 안 했던 거 봐. 그러니까요. 아니 짝사랑이었던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래도 1년 동안 예를 들어 바른정당에서 있으면서 뭐 희노애락이 있었으면은 거기에 그렇죠. 뭔가 그런 부분을 정리를 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너무 당당하게 우리는 보수 재통합을 위해서 뭐 큰 물로 국회에 있는 위원장들, 기초 광역의원들을 가급적 많이 빼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시간을 보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보단 당장은 그러니까 이 지금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조금 더 얻어내야 될 게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이야기한 거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천도 지금 사실은 바른정당 출신들이 뭐 현역이든 또는 뭐 당협위원장이든 다시 이제 복당을 했을 때 기존의 자유한국당도 다 있잖아요. 지역 당협위원장이고 다 그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는 정리를 좀 해줘라.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지도부 쪽에서 배려를 좀 해주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분을 약간 보장받고 들어가고 싶겠죠.
아니, 바른정당 진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충격파라는 거는 이게 몇 달 전부터 이제 탈당하신 분들이 속된 말로 을러댔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크진 않지만은 당장 그래도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 사무처 직원들 중에서 예를 들어 이제 나가야 될 사람들도 있고. 왜요? 이제 정당 보조금이 줄어드니까 월급을 못 주는 상황. 그리고 국회 수석